स्ट्रेटजीज में एडीएक्स के बारे में डिस्कशन जरूर करी है और मेरी बहुत सारी स्ट्रेटजीज में एडीएक्स का बहुत बड़ा रोल रहता है। स्पेशली स्विंग ट्रेडिंग स्ट्रेटजीज में मैं एडीएक्स को बहुत ज्यादा इंपॉर्टेंस देता हूं। ADX 지표의 장점을 강조하는 이 사람은 인도 출신의 트레이더 라훌입니다. 그는 원래 단타 위주의 매매를 진행했지만 반복되는 피로감과 수익률의 한계를 느끼고 스윙 트레이딩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보여주는 ADX가 포함된 DMI 지표를 사용하면서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라울은 자신만의 매매법을 만들기 위해 DMI 지표를 깊이 있게 연구했고 노이즈가 많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무딩 알고리즘을 적용해 불필요한 신호를 줄이고 추세 전환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브레이크아웃 인디케이터, 한국어로는 분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는 라훌이 운영하는 Made for Trade 커뮤니티에서 소수 인원에게만 공유됐고 공유받은 트레이더들이 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며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오늘은 라훌이 만든 분출 지표와 이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출 지표는 기존 DMI 지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우선 DMI가 어떤 지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DMI 지표는 기술적 분석가 웰스 와일더가 만든 지표입니다. 웰스 와일더는 기술적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로 RSI, 파라볼릭 SAR, ADX, DMI 등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져서 New Concepts in Technical Trading Systems에서는 DMI가 본인이 만든 지표 중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신뢰도 높은 지표임에도 의외로 많은 분들은 DMI를 잘 모르시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DMI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매매 실력 향상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DMI는 Directional Movement Index의 약자로 직역하면 방향성 움직임 지표라는 뜻입니다. DMI는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움직임의 강도를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모멘텀이란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초록선이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고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면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흰색 선은 추세 구간과 횡보 구간을 구분해주는 선입니다. 선이 높으면 추세 구간, 선이 낮으면 횡보 구간입니다. DMI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식은 너무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고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이 수식은 DMI를 계산하기 전에 꼭 필요한 DM과 TR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DM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더 뚜렷하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계산합니다. 하루 동안 상승 쪽이 더 강했는지 하락 쪽이 더 강했는지를 수치로 판단합니다. 캔들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봉 고점이 전일보다 많이 올라가면 플러스 DM으로 계산됩니다. 음봉 저점이 전일보다 많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DM으로 계산됩니다. 고점과 저점이 모두 크게 움직였을 땐 더 크게 움직인 쪽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합니다.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방향이 애매할 땐 0으로 계산합니다. TR은 하루 동안 가격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계산합니다. 방향과는 관계없이 움직임의 크기만 판단합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절대값이 가장 큰 값을 TR로 사용합니다. 캔들을 통해 TR 계산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빨간색 캔들이 전일 캔들, 오른쪽 초록색 캔들이 당일 캔들입니다. 표시한 세 가지 화살표는 TR 계산에 사용되는 세 가지 거리입니다. 당일 고가에서 당일 저가를 뺀 거리는 1번, 당일 고가에서 전일 종가를 뺀 값은 2번, 당일 저가에서 전일 종가를 뺀 값은 3번입니다. 즉,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 거리를 TR로 사용합니다. 앞에서 계산한 플러스 DM, 마이너스 DM, TR 값을 활용하면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계산됩니다. 플러스 DI는 상승 방향의 힘, 마이너스 DI는 하락 방향의 힘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둘 다 방향성이 있는 움직임이 전체 움직임 TR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ADX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DX는 지금까지 계산한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값으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로 DX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된 값은 하루의 추세 강도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DX를 모아서 평균을 내면 ADX가 됩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는 EMA, 즉 지수 이동 평균을 사용하고 보통 14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ADX는 수치가 높을수록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이 횡보하거나 방향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ADX는 추세의 방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재 추세가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디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 또는 DMI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추가한 DMI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모습 탭에 들어가서 지표 색상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ADX는 흰색 선, 플러스 DI는 초록색, 마이너스 DI는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기본 지표의 중심선이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보통 20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Alt H 단축키로 가로선을 추가하고 값을 20으로 설정해 줍니다. 지표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표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지표를 확대해 줍니다. DMI는 추세의 방향성과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심선 20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추세가 강해지는 구간, 아래쪽은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초록선은 플러스 DI로 상승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고 빨간선은 마이너스 DI로 하락 추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흰색 선은 ADX로 추세 구간과 횡보 구간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ADX는 백분율 지표로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고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는 캔들 가격으로 계산되는 지표로 위아래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DI선과의 거리가 과하게 벌어졌거나 ADX선이 가장 높게 올라간 경우에는 지표의 과열 상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의 신규 진입은 보류하는 전략이 더 좋습니다. ADX가 기준선 위에 있고 DI 간격이 좁아진 구간은 되돌림 반등이나 눌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 신규 진입하는 전략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반면 ADX까지 같이 하락하는 중이라면 추세 약화 또는 횡보 전환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DMI 지표가 어떤 지표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지표를 보는 것과 그냥 단순히 지표의 수치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개념부터 천천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DMI를 활용한 대표적인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DI와 마이너스 DI가 크로스하는 구간을 추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해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을 골든 크로스라 부르고 상승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하향 돌파하는 움직임을 데드 크로스라 부르고 하락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 추세 전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플러스 DI가 ADX선을 상향 돌파해 가장 위에 위치하면 시세 분출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 방향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와 추세 전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마이너스 DI가 ADX선을 상향 돌파해 가장 위에 위치하면 시세 분출이 시작되는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락으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I 중심선인 20선을 지지나 저항으로 해석해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구간을 다시 돌파한 뒤 그 자리에 다시 닿았을 때 해당 구간이 반대로 작용하며 진입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DI선이 이전 마이너스 DI선의 고점을 돌파한 뒤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지지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지지받고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DI선이 이전 플러스 DI선의 고점을 돌파한 뒤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지지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지지받고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I 지표의 크로스 구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골든 크로스는 초록색, 데드 크로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DMI는 방향성과 추세 강도를 모두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횡보 구간이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DI선이 좁아졌다 벌어졌다를 반복하며 잦은 크로스 신호가 발생해 지표를 참고해 매매한다면 수익을 짧게 실현하거나 잦은 손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출 지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불필요한 노이즈를 걸러내고 추세 변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흰색 선은 기존 DI 지표의 움직임입니다. 작은 가격 변화에도 크게 움직여 신호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횡보장이나 노이즈가 많은 구간에서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노란색 선은 분출 지표의 DI 지표 움직임입니다. 스무딩 알고리즘이 적용돼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변동을 줄이고 시세가 분출하는 구간에서는 DI선이 크로스가 나오도록 개선된 지표입니다. 가장 아래 위치한 연한 노란 선은 지표 수정으로 줄어든 노이즈의 크기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이 간격이 넓을수록 기존 지표에서 불필요한 신호가 많이 발생했던 구간이고 이 간격이 좁을수록 지표가 추세 중심으로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분출 지표가 기존 지표보다 개선된 부분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출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지표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지표를 확대해 줍니다. 분출 지표는 총 4개의 선으로 구성된 지표입니다. 각 선은 서로 다른 기간의 추세를 나타내고 추세의 강도와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중심선은 20선이 아닌 0선으로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0선 위에 있으면 추세가 강해지는 구간, 0선 아래에 있으면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푸른 선은 기존 플러스 DI와 같은 역할로 상승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고 핑크선은 기존 마이너스 DI와 같은 역할로 하락 추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보라선과 자홍선은 ADX를 2개로 나눠 단기적인 추세 움직임과 강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도록 수정된 라인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푸른 선이 핑크선을 상향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로 해석되며 상승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반대로 핑크선이 푸른 선을 하향 돌파하면 데드 크로스로 해석되며 하락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ADX 선이 없는 대신 푸른 선과 핑크색 선의 간격으로 추세 강도를 파악합니다. 두 선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추세 강도가 커진 구간, 두 선의 간격이 좁아지면 추세가 약해지거나 중립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DMI 지표와 분출 지표를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 DMI 지표에서는 횡보 구간에서 DI선이 자주 크로스하며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지표를 참고해 진입한다면 수익을 짧게 실현하거나 손절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시세 분출 끝자리에서도 플러스 DI선이 ADX선을 돌파하지 못해 진입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 분출 지표에서는 횡보 구간에서는 선들의 간격이 좁아지며 횡보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른 선이 상승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이후 선이 점차 벌어지며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잘 보여줍니다. 하락 전에는 푸른 선이 단기선을 데드 크로스하며 익절 타이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출 지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진입을 피할 수 있고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하락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일반 DI 지표에서는 횡보 구간에서 DI선이 자주 크로스하며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신호를 참고해 진입한다면 수익을 짧게 실현하거나 손절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시세 분출 끝자리에서도 마이너스 DI선이 ADX선을 돌파하지 못해 진입 타이밍을 놓치고 하락이 끝날 무렵에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출 지표에서는 횡보 구간에서 선들의 간격이 좁아지며 횡보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으로 눌림이 나온 구간에서 핑크선이 푸른선을 상승 돌파하는 데드크로스와 단기선을 모두 돌파해 하락 추세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후 추세를 잘 보여주고 상승 전에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며 익절 타이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출 지표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진입을 피할 수 있고 진입한 포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푸른 선과 핑크 선이 크로스하는 시점은 추세 판단에는 유용하지만 진입 타점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진입 조건이 갖춰지면 캔들의 신호가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상승 신호는 푸른 선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이전 핑크 선이나 푸른 선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표시되고, 하락 신호는 핑크 선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이전 푸른 선이나 핑크 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표시됩니다. 단순 크로스 신호보다는 진입이 늦을 수 있지만 추세가 전환되고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신호가 나와서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은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푸른 선은 기준선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푸른 선이 핑크 선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동시에 상승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핑크선은 기준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핑크선이 푸른선을 상향 돌파하며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동시에 하락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유지되는 횡보 구간이고 분출 지표는 모든 선들이 중심선에 모여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푸른 선이 핑크 선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동시에 상승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분출 지표는 추세 방향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스윙 포지션 전략에 유용합니다. 스윙 포지션은 기존 손익비처럼 1:2 구간에서 50% 익절하고 나머지 포지션은 단기 라인과 크로스하는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유지되는 횡보 구간이고 푸른 선은 기준점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푸른 선이 핑크 선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동시에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단기 라인과 크로스할 때 익절합니다. 단기 라인과 크로스가 나와 남은 포지션을 익절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유지되는 횡보 구간이고 분출 지표 모든 선들이 중심선에 모여 있습니다.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핑크 선이 푸른 선을 상향 돌파하며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동시에 하락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50% 익절하고 남은 포지션은 단기 라인과 크로스할 때 익절합니다. 단기 라인과 크로스가 나와 남은 포지션을 익절합니다. 분출 지표는 추세의 방향성과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볼린저 밴드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지표를 추가하면 총 3개의 선이 나타납니다. 가운데 선은 중심선이고 20일 이동평균선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표준 편차 2만큼 위와 아래로 떨어진 구간에 밴드가 형성됩니다.
위쪽은 상단 밴드, 아래쪽은 하단 밴드입니다. 이 지표는 가격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밴드 하단은 과매도로 해석되고 지지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밴드 상단은 과매수로 해석되고 저항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밴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드의 수축과 팽창으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밴드가 수축되는 구간은 횡보 구간, 밴드가 팽창되는 구간은 추세 구간입니다. 분출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볼린저 밴드 코드도 추가되어 있어 하나의 지표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출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인풋 탭에 보이는 볼린저 밴드 온오프를 사용해 볼린저 밴드를 끄거나 켜실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더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변동성을 확인하고 밴드 상단, 하단, 중단을 지지나 저항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눌림이 나왔지만 분출 지표 진입 신호가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푸른 선이 핑크 선을 상향 돌파하며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동시에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단도 상승 돌파한 상황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밴드 중단을 돌파한 캔들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분출 지표에서 하락 신호가 나왔지만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밴드 하단을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밴드 중단을 돌파한 캔들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출 지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1시간봉 차트입니다. 하단 부분에서 분출 지표 상승 신호가 나오고 고점 부분에서 하락 신호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 신호에 맞춰 진입하셨다면 13% 수익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봉은 1시간 봉이고 더 큰 프레임에서는 더 신뢰도 높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넓은 구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표 신호에 맞게 진입을 하셨다면 그 구간이 최저점, 최고점은 아니지만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현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신호가 나타나지 않거나 하락 신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포지션 진입을 피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준점 없이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더 손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표기한 구간에서 분할로 현물을 진입하셨으면 41% 반등이 나와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분출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닌 라훌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코드 형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분출 지표를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분출 지표와 차트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분출 지표를 입력해 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에서도 신호가 잘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작도와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코드 복사를 위해 Ctrl A, Ctrl C를 눌러 전체 복사해 줍니다. 트레이딩뷰 파인 에디터 클릭, 우측 최대화 버튼을 눌러 창을 넓혀줍니다. 기존 코드를 Ctrl A, 딜리트로 삭제한 후 받은 코드를 Ctrl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분출 지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등록은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가능하고 지표 등록과 PC와 휴대폰으로 알람 설정이 처음이신 분들도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고릴라 링크를 통해 1분 안에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짧은 설명, 글귀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스레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신 뒤 스레드 항목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